피터 린치는 발품을 파는 투자를 강조를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실생활에서 돌아다니면서 투자할 종목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직접 관심 있는 기업을 방문을 했고요. 직접 도넛을 먹어보고 맛있고 잘 팔리는 것을 확인하고 샀고요. 자기 와이프가 스타킹을 계속 사 입는 걸 보고 그 스타킹 업체를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품을 팔아서 직접 기업을 발굴해내는 그런 기법이고요.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는 겁니다. 예, 못 나가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인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단기적인 시세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요, 정말 50% 100% 주는 기업들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고가 종목은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주식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많은 투자 대가들이 자기만의 기법으로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공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수학 공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그대로 적용하다가는 현재 주시장에서는 그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유성치 운용력과 함께하겠습니다.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레전드의 시각에서 올해 전체 주식시장의 방향성과 1분기 실적, 그 펀더멘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앞서서 내추럴 엔도텍과 슈피겐코리아, 이 6글자 기업들, 네, 둘 다 같다고 치부하기는 또 어렵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성장주들이 한 차례 타격을 받는 부분, 게임주들도 이번 실적 시즌 좀 부진했어요. 그래서 네네. 주가 좀 안 좋은데 단상에 대해서 좀 들어보면서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네, 일단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요. 뭐 이번 주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마무리될 건데,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대형주들이 나름 선방, 특히 경기 민감 업종이 나름 선방. 그동안 실적이 너무 안 좋았었던 뭐 정유화학을 비롯해서 뭐 기계 쪽이라든지 특히 거래 대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권 업종, 뭐 이런 쪽이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근데 기대했었던, 물론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바이오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실적이 나름 괜찮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 좋은 기업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뭐 내추럴 엔터텍 사태 이후에 슈피겐코리아도 뭐 실적이 전체적으로는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고요. 웹젠 같은 기업들도 예상보다 못해가지고 뭐 전일 또 하한가를 얻어맞는 그런 흐름도 또 연출됐는데요. 결국은 시장은 계속해서 주도주를 바꾸지만 핵심은 실적이 좋아지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지금 진행을 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다음 주 이제 방송 개편인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종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터 린치라면 종목에 대해서 어떤 기업들을 이제 추천할 것인가. 그래서 각계 전투식으로 이제 종목 위주로 이제 한 번씩 살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번 어닝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간에서는 제가 시향보다는 종목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이런 기업도 있다는 것을 소개시켜 드릴 것이고, 대신에 한 번씩 시장이 급변동하거나 급상승하거나 급하락할 때 그때만 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시향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향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장을 어떻게 대응할까? 최근 지수가 조금 빠지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객관적으로 시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시향에 대해서는 항상 보수적이에요. 시장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큰 흐름 자체는 우리가 계속해서 잘 추적해 나간다면 큰 흐름 자체는 저는 놓치지 않는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몇 달을 우리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길게 한 6개월, 1년을 보면은 큰 방향은 맞출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타이틀 자체를 이제 큰 것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대형주들이 요새 좀 잘 움직이고 그쪽이 실적이 오히려 중소형주보다 좋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큰 것이 온다는 얘기도 일부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핵심적인 의미는 시장이 쉬었다가 저는 추가적인 랠리가 다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핵심적인 의미고요. 그렇다면 언제 갈 거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언제 갈 거냐의 문제인데요. 솔직히 그 조정의 폭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정도 한 2000포인트에서 한 21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랐을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다고 보고 있고, 최악의 경우로 하더라도 2000선을 일시적으로 하회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다시 우리 시장이 2200선을 돌파하러 간다고 보거든요. 왜 그렇게 보냐면 일단 지금 시점이 가장 투자하기에는 애매합니다. 1분기 실적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형주도 실적 좋아지고 있고요. 경기 민감 순환업종군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예, 가이던스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전체 순이익이 82조 원대를 넘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니까 작년보다는 훨씬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시장은 저는 간다고 보고 있는데 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간다고 보는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죠. 그게 바로 미국 금리의 인상입니다. 네, 미 금리의 인상 때문에 시장이 나중에 충격을 받지 않을까 그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면 시장은 간다고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요. 항상 뉴스는 그죠? 금리 인상 하기 전에는 시장이 계속해서 무너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논쟁이 정점에 이르르지만 피크에 이르르지만 결국은 실상 현실이 되면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서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 저는 미국이 확실하게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다 볼 수 있고요. 금리 인상의 속도만 안정적으로 완만하게만 조절해 준다면 신흥국들의 상승 랠리는 2차, 3차적으로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왜? 실적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뭔가요? 문제는 뭐죠? 바로 미국 금리가 인상되기 전까지의 그 논쟁, 그죠? 그런 불확실성, 이것이 문제인 거죠. 이걸 가지고 이번 6월 달에 하니, 9월 달에 하니, 12월에 하니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은 9월 달이 가장 좀 유력한 걸로 보이는데요. 늦어도 한 12월 정도부터 시작할 걸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지표대로 봤을 때는 9월 달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이런 거죠. 9월까지는 논쟁이 계속 불붙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두려움을 가지거든요. 사람들은. 네, 일시적으로 금리 인상하면 돈 좀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들어오는 자금도 상당히 늘어날 걸로 보인다. 왜?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들이 주력이고요. 결국 미 경기 회복, 유럽 경기 회복은 우리 시장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 자체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금리 인상 실시 이후에 시장은 2차 랠리에 돌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전까지 가액 조정과 기간 조정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월부터 9월까지가 가장 논쟁의 정점이거든요. 인상하니 많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지금 5월달도 이제 절반이 지나갔고 6, 7, 8, 9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 구간이 어찌 보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스트레스 받고 수익이 막 빨리 안 나고 좀 지루한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이 역으로 말씀드리면 올해의 마지막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처럼 불확실하고 시장이 좀 쉬어가고 할 때가 2차적인 랠리를 주도할 기업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다. 그러면 시장이 5월에서 9월 동안 쉬어갈 동안에는 어떨 것 같아요? 쉬어갈 동안에는. 쉬어갈 동안에는 제 판단에서는 약간 그 방어주 쪽의 섹터, 그죠? 소비재 쪽이라든지 또는 금융 쪽이라든지 뭐 유틸리티 쪽이라든지 이런 업종군들이 아마도 수익률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도 보면 지수 급락한 이유로 보면 CJ 제일제당을 비롯해서 금융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전개가 됐거든요. 소비자 쪽이나 음식료 쪽이나 금융주 쪽이나 이런 쪽이 같고 오히려 약간 예민한 쪽, IT 쪽을 비롯해서 조선 쪽이나 경기 민감 섹터는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화학 쪽하고 정유 쪽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에요. 물론 그쪽에서 약간 빠져서 쉬고는 있지만 이쪽도 실적이 2분기까지 계속 좋아지는 업종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쪽도 나름은 선방할 건데 바로 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에서 한 8, 9월까지는
약간 이런 섹터의 비중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한번 수익을 챙겼었다 다시 들어가셔도 되고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셔도 돼요. 왜? 2차 랠리의 주도주는 또 한 번 경기 민감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출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 대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단타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한 6개월, 1년 이상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는 계속 가져가세요. 네. 현재로서는, 네, 그죠? 이미 고점에서 약간 쉬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팔 필요 없고요. 장기적으로 보고 계속 가져가도 된다. 그리고 도표를 하나 보시면, 지금 15년 파란선을 보시면요, 15년도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부터 시장이 이렇게 급등해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9월 달까지는 약간의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는 도표고요, 그래프고요. 그 이후에 이제 2차 랠리에 돌입한다는 그런 가정인데, 이 조정의 폭 자체는 솔직히 예측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다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걸로 판단돼요. 금리 인상돼서 뭐 단기로 약간 충격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조정의 폭 자체는 저는 2000포인트를 잘 깨지는 않을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시장은 다시 직전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패턴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구간 동안에는 약간 현금도 쥐고 있고 방어적인 포트를 구축하시다가, 그죠? 한 9월, 빠른 8월, 한 9월 정도부터는 2차 랠리를 준비하시면서 경기 민감 업종을 그쪽 조금 좀 민감한 쪽, 공격적인 포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이미 장기로 보고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한다면 굳이 포트를 확 바꿨다가 방어주로 확 바꿨다가 다시 민감적으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가져가세요. 왜? 치고 받고 가면서 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많이 빠져 있다,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이미 충분히 쉬었다라 하고 생각되는 섹터 쪽은 과감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의 그 환경이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 이제 보면은 고유가 시절, 막 $100, $90 할 땐 그 고유가 시절하고요. 지금은 이제 $60를 회복하긴 했지만 상당히 저유가 시대죠. 그죠? 예, 유가의 비용이 많이 준 상태예요. 예, 또 하나, 원화가 강세에서 최근에 좀 약세로 돌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기업 이익 환경에 변화를 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실적주들이 또 한 번 실적 랠리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 보통 유동성 랠리 다음에는 실적 랠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적주들이 실적 랠리를 이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 민감이든 방어든 여하튼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분기 기업 실적들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요. 중소형주 대비해서 대형주가 오히려 선방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유가락의 최대 수혜주는 대형주로 이제 판명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중소형주도 또 중기업이나 소기업들도 조금은 수혜를 받았지만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 대형주들이 실적은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2분기 earning 시즌까지는 대형주 장세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예,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 전까지 시장 자체는 내수주나 음식료 업종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1분기 실적이 좋았던 그런 쪽 내수주 외에도 수출주 내에서도 뭐 화학이라든지 정유라든지 특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정권 업종이라든지 정권주라든지 이런 쪽은 실적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세를 꺾일 그런 업종군은 아닌 것 같아요. 좀 길게 보신다면 이런 쪽은 몇 년 고생했으니까 앞으로 또 1, 2년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최근에 전망이 중국이 또 금리 인하를 했죠. 지난주에. 그만큼 경기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이 GDP가. 그래서 올해 7%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2분기에는 지금 6.8%대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더 추락할 가능성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내수 쪽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예전에 그런 공격적이었던 수출 쪽의 성장을 메꿔주지는 못하는 거죠. 수출이 준 만큼 내수가 그 GDP를 메꿔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확실히 되지 않고 있죠. 네, 그런 관점에서 예전 같은 그런 화려한 시세를 기대하면 안 된다. 중국 관련주들은. 네, 성장률이 반토막 난 상태이기 때문에 잘 나갈 때보다 예전에 그런 화려한 시세보다는 그동안의 낙폭에 따른 어느 정도의 기저효과 차원에서의 만회, 그 정도의 상승으로 이해를 하시고 올해는 접근하신다면 올해 한 내년도까지는 시세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또 조금 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1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전체적으로는. 근데 한 가지 단점이라면 매출은
줄었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선진국 경기도 미국이나 유럽이 아직은 확실히 돌아서지 않고 있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아직은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되지는 않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매출이 감소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유가가 이제 빠진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석유화학 쪽이나 화학이나 정유나 이런 쪽 매출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동차 쪽도 좀 줄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는데 조금 더 확인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2분기까지는. 그렇지만 뭐 유가의 급락 때문에 감소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요.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요. 큰 의미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일단 수출보다는 내수주 위주로 아마도 조금 더 성장할 걸로 보이고요. 방어적인 포트가 조금 더 유리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화학이나 정유나 정권이나 실적이 좋아지는 경기 민감 섹터는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조정 시에 그런 쪽도 포트의 일부는 편입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3분기 이후부터는 좀 더 공격적인 포트가 필요해 보여요. 금리 인상이 그 시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역으로 뭡니까? 한다. 한 8월 정도 되면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고 실제로 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시점에서는 어느 쪽이 움직일까요? 네, 역으로 생각해 보면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시점에서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초점을 딱 맞춰야 돼요. 네, 그러면 IT, 그죠? 뭐 화학, 조선, 그동안 못 갔던 그런 그 섹터들, 인터넷 쪽, 그죠? 게임 쪽, 이런 쪽도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기에 맞게 포트를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대형주들이 그 어닝 스프라이즈 비율을 보시면 이 자료를 보니까 2015년 지금 1분기 때 보면 이 주황색 그 차트를 보시면 도표를 보시면 2015년 1분기 때 보면 47.1%가 어닝 스프라이즈,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율이 47%예요. 근데 잘 보시면 2013년 1분기부터 지금까지 그죠? 가이던스를 이만큼 상향한 기업들이 많은 적은 처음이죠. 그죠? 많을 때라고 해봐야 지난 4분기 때 37.1이고 2013년 2분기 때 그죠? 두 번째 칸이죠. 34.7%거든요. 근데 그만큼 엄청나게 예상보다 빠르게 기업들의 실적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중용주도 물론 늘어나고 있어요. 중용주도 늘어나고 있고 뭐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런 이제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형주보다는 약간 못 미친다는 거죠. 그 비율이. 그리고 또 하나 하야하는 기업의 비율이 많아지고 있어요. 중용주하고 소형주 쪽은. 예, 그런 점이 대형주 쪽은 좀 다르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대형주를 회피했다면, 기피했다면, 포트에서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그죠?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 이후로까지도 좀 확장해서 내년도까지 본다면 대형주 쪽을 편입을 이제는 일부는 계속 시작해 나가야 된다. 본격적인 시점은 9월 이전, 9월, 8, 9월 정도가 되겠지만 그 전에라도 가격적인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런 기업에 대해서 비중을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이익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 여기 보시면 역시 또 주황색이 뭐냐면 매출 총 이익률이에요. 근데 밑에 판관 비율, 판관 비용이죠. 비용은 떨어지고 있고 수익률은 총 이익률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비용은 감소되고 있다. 아마 유가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 총 이익률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죠. 이거는 MSCI 안에 있는 그 국가들 중에서요. 우리나라 제조업의 총 이익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는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감소가 나타난다는 거죠. 매출 감소가. 그게 문제인데요. 이걸 회복하는 길은 뭐냐면 선진국의 경기 회복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도표 보세요. 계속 줄어들고 있죠.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이러니까 이것이 진정한 경기 회복이냐 기업들의 실적 향상이냐를 두고 말이 많은 거죠. 기저 효과가 아니냐. 일시적으로 좀 좋아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민감 섹터가 대세 상승으로 실적 랠리를 크게 가려면 결국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것이 신호탄이라는 거죠. 그렇죠? 중국이 유럽이 계속 양적 완화하고 돈을 풀잖아요. 그것은 경기가 회복됐다는 뜻이 아니라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이죠. 그러면 경기 민감 섹터가 정말 급등을 하려면 엄청난 2배, 3배 오를 수 있는 시세가 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미국이 신호탄을 던져줘야 되죠.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시점,
그 시점이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 매출이 증가되는 시점이고, 그러면 유동성으로 억지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로 실적과 함께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 내년 이후로 선순환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내수는 힘들어요. 가계부채가 얼마인 줄 아시죠? 그러니까 내수 경기를 회복해서 우리나라 성장률을 끌어올린다 힘들단 말이에요. 결국은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회복되면서 GDP를 끌어올릴 때 주식시장도 같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과 올해의 선진 경기 회복, 미국의 금리 인상, 그 시점이 우리 시장의 대세랠리의 출발점을 말해주는 그런 중요한 단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저는 지금의 조정이나 기한 조정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라고 봐요. 당분간 시장은 좀 등락을 거듭할 것 같아요.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은데, 시장은 아주 극적인 반전을 저는 꿈꾸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금 좀 빨리 될지 6월은 아닐 것 같고요. 9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문제인데요. 현재로서는 9월이 유력하기 때문에 그 전에 지수의 하락이나 조정은 겁내지 마시고 저가에서 좋은 기업들을 사고 싶었던 기업들을 모아가시는 전략, 아까 앞에 설명했던 그런 쪽을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고요. 원화 약세 유가 하락으로 기업의 이익 환경이 호전되고 있고, 이것은 실적 랠리로 돌입할 수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바로 그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기업들 실적 개선이 된다면 그것은 유동성이 아니라 실적 랠리로 상당한 긴 기간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몇 달 동안의 시장의 혼잡스러움, 그런 변동성을 겁내지 마시고 차분하게 그것을 활용하시는 그런 기회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무엇보다 진짜 시장의 참여자들이 올 한 해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그 신호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성치 운용력도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주식시장이 2차 랠리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까지의 어떤 흔들림과 변동성은 지금 벌써 좀 예고가 되고 있는 것 같죠. 이런 부분들 타이밍을 잘 잡으셔서 랠리를 준비하시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2110선 조금 아래, 코스닥이 690선인데요. 상승세 이어집니다. 내일 이 시간 오전장 함께해 주시죠. 마켓 이막 이장이었습니다.